그것도 계속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드렸어도 안 되고. 방과 후 학교는 운영체제를 다양화, 개방화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많이 끌어들여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도 하면서 사교육 경감과 저소득 계층의 학생도 도우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집에 가면 왜 심심해?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면? 언니는 들고 엄마는 회사 가서 밤에 줄 때. 안녕히 계세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엄마에게는 타가와 교육을 병행해주는 학교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학교에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안심이 돼요. 학원 다닐 때보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성적도 많이 좋아졌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많이 돌봐주시고 제가 봐줄 수 없는 숙제 같은 것도 다 봐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이 좋아요. 그렇지만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현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보니까 만나지. 맞아? 여기는 점도되고. 이 방과 학교를 통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의 그런 무한 입시 경쟁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실제로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한테 이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닌데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 하면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밖에서 살 텐데. 남과 함께 사는 사회가 교육의 기본이자 이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생 용욱이는 현 PD에게 매일 2시간씩 1년간 무료 과외 지도를 해서 대학에 보냈다. 그 현 PD가 지금은 제2의 선생님이 됐다. 안 가리니? 5년간 의남매처럼 지내며 찾아주는 이성수 씨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1:1 결연이야말로 소중한 나눔 교육. 또 무료 공부방도 있으니 이런 여러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자라면 역시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학년 되고 싶어요. 장기 입원 환자들은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출석해야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학년을 2번 다니기도 한다. 병원에 병원 학교가 없었으면 적응을 못했을 거지? 아니, 죽었을 거야. 그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가기 위해선 저희는 모자도 써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긴 옷도 입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어울려서 생활하는 게 그게 학교 생활의 의미가 있는 건데. 다시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병원 학교 수업이나 화상 강좌 교육을 받으면서 아픈 아이들은 내일을 기대하며 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하와이가 되어 있고 밑에 시계는 1월 날 같이 학습을 한 애가 부산에서 치료받는 애인데 양산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번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얼마 전까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 학습을 했는데 부모의 이야기 듣자면 그래도 그 애가 유일하게 힘이 있고 또 자신감을 할 때는 학습을 이겼다. 학습할 때는 즐거워했고 병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더라 하더라고요. 비록 그 꿈은 적었지만 그거는 많은 아이들한테는 그 학습이 그 애한테 강한 동기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수많은 섬에도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섬 아이들은 집 떠나 무트로 유학 가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 도시 같으면 뭐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보내가지고 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으뜸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이제 돈이 있어도 자기 땅에서 배울 수 없던 섬 사람들의 작은 꿈이 실현됐다. 덕적도 목사님은 새벽에는 영교시 중국어 선생님, 무조건 근하고 비슷하게 밤에는 동네 교회가 해군들의 도움으로 공부방이 됐다. 식을 니네가 그냥 만들어 보면 된다고. 알았지? 관해서 1차 식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요. 지문
읽는 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또 내용 파악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공부방 하면서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도 더 빨리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민관군이 힘을 합친 교육의 노력으로 전원 수시 합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소외 계층은 작은 힘으로도 큰 결과를 낳는 보고이다. 누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네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자기 과에 맞게 직업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나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12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수능 하나 가지고 일단 대학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적성을 살리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마지막으로 적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건 교육의 목표와도 맞닿았다. 점수에 목표를 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게 이제 그 목표한 게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게 학생들한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으면 긍정적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뤄놨던 고민을 대학교 졸업하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그 패배적인 생각을 갖는 사회를 더 많이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꿈을 접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프죠. 꿈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경쟁하고 서열이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마음으로는 보다 더 많은 목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고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평준화 고교와 비평준화 고교 간의 성적차가 심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근 30년 동안 수행해온 평준화에 대한 논란은 수능, 학업 성취도 데이터상 격차가 없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간 학교 간 서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추가 설립에 어째서 평준화를 져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외국어고는 언제부턴가 특목고로 구분됐다. 그렇다면 외고 입학 설명회를 찾는 이들은 과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